네, 안녕하세요. 빌딩 진양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오늘 촬영일이 7월 18일입니다. 7월 18일. 네. 상반기를 잘 보냈는데요. 6월 27일 날 6.27 대책이 나왔죠. 대책이 나오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6.27 대책 이후 우리 부동산 시장 어떤가? 그래서 오늘은 6.27 대책에 대해서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6.27 부동산 대책의 핵심 요약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파트 규제 복원이에요. 그러니까 규제가 다시 완화를 해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강화가 되는 건데요. 첫 번째, 조정지역의 재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매 제한 강화, 그리고 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그리고 네 번째는 실거주 요건 강화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갭 투자, 아파트를 투자한다. 이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거주할 사람만 사라. 그리고 빚 많이 내지 말고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너무 크니까 가진 돈 안에서 해결해서 사라. 이런 형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이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예전에 했던 아파트 분양받아서 전세 주고 매각하고 이런 시대는 좀 끝난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리고 네. 아파트를 매매해서 갭 투자로 사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걸 기대하는 그런 시장이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 두 가지의 시장 흐름이 발생이 됐어요. 실제 수요자분들은 이제 고점, 눈치를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관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더 올라갈까? 혹은 떨어질까? 근데 분위기상 보통 이렇게 막아갖고 거래가 안 되면 떨어지거든요. 이걸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투자하려고 하셨던 분들, 자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뭘 매각을 했던, 혹은 뭐 상속을 받았던, 뭔가 이게 보상을 받았건, 이렇게 해서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장 쉬운 게 원래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인데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갑자기 갈 곳을 잃은 거죠. 5월달, 6월달에 사신 분들, 매수자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또 매도자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팔고서 지금 갈아타기 못한 거지. 그러니까요. 예. 갈아타야 되는데 네. 갈아타기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실거주면 뭐 본인이 뭐 대출 적게 받고라도 이제 이동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본인이 집이 또 있다면은 그 다음 투자할 때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이 어찌됐든 빌딩 시장을 또 눈여겨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아무래도 입지가 우선인,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 이제 어느 정도 자산, 그 현금 규모가 좀 크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 시세 차익형 부동산, 입지가 좋은 곳을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많은 대출을 받지 않고 들어가서 매입하려고 하는 추세이고, 아무래도 좀 연세가 드셔서 현업을 이제 좀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월세 수익으로 생활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수도권, 경기권 이쪽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물을 또 보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게 이제 역삼역에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 평당 2억 5천에 거래가 된 걸 봤어요. 완전 대로변 건물이요. 그게 원래 평당 3억에 나와 있던 그러니까 건물이었어요. 진짜. 근데 그것도 이제 조율이 돼서 2억 5천에 계약이 됐고, 아무튼 요새 보면은 거래 정말 많이 됩니다. 다양하게 거래가 많이 되는데, 요즘 트렌드는 개발하는 트렌드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많이 사는 추세다. 이 안에서도 시세 차익이냐 수익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의 건물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막 올라간 건 아니에요. 뭐 아파트 올라간 것처럼 막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규제가 너무 심하고, 맞아요. 네, 규제가 너무 심해요. 모든 전 국민의 관심사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제가 너무 심하고 또 이제 세금도 너무 높습니다. 앞으로 더 높아질 거라고 해요. 맞아요. 이제는 다주택자라고 했으면 지금 이제 나오는 말들은 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자 이렇게 네, 이제 맞아요.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양극화가 심해지고는 있지만 결국 이 주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세금이 정말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라는 게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세 차익은 또 아파트 같은 경우 예전처럼 불장 때처럼 그렇게 막 엄청 2배, 3배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시세 차익도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빌딩 시장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과 또 임대 수익까지 이 두 가지를 합쳐 놓은 것이 이 빌딩이라고 생각을 저희도 물론 하고요. 매수자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요즘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입지입니다. 입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분들이 빌딩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아파트보다는 규제가 덜하고요. 두 번째는 대출이 막혔었다고 했잖아요. 신생법인에 대한 대출이 막힌 것 뿐인 거지, 일반적으로 개인인데 소득 좋고 자산 괜찮고 이런 분들은 대출이 무난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원래 이렇게 사업을 하던 법인 같은 경우도 수월하게 잘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아파트처럼 뭐 그냥 쬐끔 받는 수준이 아니고 최대로 레버리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도 요즘 굉장히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정부에서 이제 하는 이 규제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약간 벗어났다, 잘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빌딩 투자, 이 빌딩 시장에 이 수요자들이 몰리는 지역은 과연 어딜까요? 어딜까요? 뭐 입지 좋은 곳이죠. 뭐 그쵸. 강남 성수. 네. 강남 맞습니다. 성수, 그리고 마포의 홍대, 연남동 똑같습니다. 한남동도 있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한남동 빼먹었네요. 근데 예전 불장 때 2019년도, 20년도하고는 또 다른 점이 그때는 진짜 사실 어디든 사든 다 올랐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사실 거래되는 지역은 거래가 되고 거래가 안 되는 지역은 또 거래가 안 되고 또 거래가 되는 지역은 그래도 이제 매매가가 이제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 올라갔다면 사실 안 되는 지역들 그런 쪽은 또 되게 거래가 아예 안 되고 또 토지 단가도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불장 때는 수도권에 어디를 사도 다 올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기 지나고 안 좋을 때 고금리 때를 겪어보니까 또 그 지역은 또 다 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거래가 안 되고 또 강남 같은 경우 이런 공실률 리스크를 좀 보시다 보니까 좀 똘똘한 거 작지만 입지가 탄탄하다든지 아니면 정말 신축이어서 임대가 잘 맞춰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보시고 계신 상황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흐름이, 현재 이 부동산 이 흐름이,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과연 갈까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아파트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풀어져 버리면 그냥 쫙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 아파트 값을 잡고 공급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지금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무게를 더 실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그런 돈들이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규제가 없는 빌딩 시장으로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건물, 빌딩이라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몰랐어요, 잘.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노후로 진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결국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려고 하시던 분들은 이제 결국 부동산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너무 규제가 심하고 시차를 보더라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건물 시장을 좀 더 눈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경기도 힘들고 하니까 아마 금리도 좀 더 내려갈 겁니다.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어찌됐든 그게 이제 부동산으로 또 반영이 될 건데 그게 이제 어쨌든 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오지 않을까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좀 뚝 끊겼더니 이제 또 하락론자이신 분들이 정말 많이 또 인터뷰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에 이렇게 휩쓸리지만 당연히 이런 이슈와 이런 것들은 팩트 체크를 하고 가시되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10년 전에도 그랬고 부동산은 가파르게 오르든 완만하게 오르든 결국은 오르거든요. 그래서 자금 계획을 잘 설정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투자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6.27 대책 이후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까 예측을 해봤는데요. 혼돈의 시기입니다. 혼돈의 시기인데 여러분들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하냐에 따라서 나의 앞으로 5년 뒤 미래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저희도 5년 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잘 계획을 세우셔서 현명하게 똘똘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도 또 이렇게 부동산 이슈들이 나오면은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